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너의 아들 뒤에는 항상 귀신이 서 있다. 제가 어릴 적 그러니까 7살 때쯤이었을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이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분을 다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를 보러 오실 때마다 과자며 장난감이며 항상 들고 오시고 제가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버릇 나빠진다고 하지만 그 이모분은 군말하지 않고 사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분은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적이었기에 어머니께 그냥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수능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였지만 집에 와서도 씻고 책상 앞에 앉아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 12시가 될 때즈음이면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노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그 느낌이 더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있나 하고 뒤를 돌아보면 분명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는 수능 준비하느라 공부 중인 저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여동생 뿐이었거든요. 여동생이면 기척이 심해서 대번에 알아차릴 텐데 그런 것도 아니니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누가 뒤에서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집중이 안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별소리를 다 안 해. 요즘 공부가 잘 안 되나 보구나. 그런 거 핑계 대지 말고 집중해. 라고 윽박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전부터 그랬단 말이야. 라고 말하자 어머니께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시는 듯 하시더니 내일 절에 가서 스님에게 물어봐야겠다. 라는 대답을 하시고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틀 있다가 어머니는 저를 앉히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님에게 내 얘기를 물어봤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사람은 사람인데 형체가 없고 내 뒤에 항상 서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그 얘기를 들은 직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좀 더 자세하게 물으려 하자 어머니는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은 차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에 입학할 즈음이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집에 있던 사진 앨범을 정리하던 중에 이상한 사진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은 분명 사람인데 가위로 정리를 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니 말씀이 내가 어릴 적에 너를 잘 돌봐주고 챙겨주던 이모인데 기억 안 나. 그 이모 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런데 내가 예전에 누가 뒤에서 쳐다본다고 해서 스님에게 물었더니 걔가 내 뒤를 봐준다 그러길래 내가 가위로 사진에서 잘라내서 버렸어. 두 번째 이야기, 도깨비와 만났던 할아버지. 어머니와 이모가 중학교를 다니던 무렵이었습니다. 계절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고요. 저희 어머니의 고향은 부여입니다. 부여 지역 중에서 보가골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쪽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도깨비가 보인다거나 귀신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던 곳이랍니다. 물론 보가골은 지금도 있습니다. 명칭도 아마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쪽에 외가 쪽 선선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몇 번 가보기도 했죠. 아무튼 그 추운 겨울날 외할아버지가 밤 늦게 들어오셨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셨더랍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정신 좀 차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냉수를 받아서 온몸에 뿌리셨다네요. 이런 모습에 놀란 어머니와 이모는 왜 그러시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그날 저녁에 외할아버지와 친구분들의 모임이 있으셨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외할아버지는 그날도 얼큰하게 취하셨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앞에 곱게 옷을 차려입은 여인이 그 늦은 시간에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이 늦은 시간에 웬 여자가 걸어가지? 라고 의심을 했을 수도 있으나
그때는 이미 술에 취해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무서움보다는 같이 집 방향으로 걸어갈 동행인이 생겨서 심심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는 말이라도 하면서 같이 갈 겸 그 여인을 불렀는데 말없이 고개만 살짝 돌린 후 다시 제 갈 길을 가더랍니다. 괜히 멋쩍은 외할아버지는 취기를 억누르며 그 여인 옆으로 다가가 사람이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가냐며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외할아버지에게 핀잔 아닌 핀잔을 듣는데도 가만히 쳐다만 볼 뿐 걸어가면서 일절 말 한마디 하지 않더랍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취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계속 외할아버지만 이야기하고 그 여인은 묵묵히 듣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득 외할아버지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계속 걸어도 집 방향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걸은 시간으로만 보자면 도착해도 벌써 집에 도착할 시간인데 아무튼 그 이상한 느낌에 순간 걸음을 멈추셨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 위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좌우로 마구 흔들고 앞을 보는 순간 같이 길을 걸어가던 여인이 없더랍니다. 내가 도깨비에게 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술이 확 깨셨고 그 길로 집까지 쉬지 않고 뛰어오셨죠. 집에 와서도 긴장감이 계속되었기에 그렇게 냉수마찰을 하셨다네요. 예전 어르신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다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까지 이런 일을 겪으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듣고 좀 신기했네요. 세 번째 이야기, 사무실의 귀신. 제 사무실에서 나이 지긋하신 선배님하고 한참 일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은 비교적 신축 건물이었고 싼 가격에 임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은 집이 부천이셔서 가끔 일이 늦어지면 사무실에서 주무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너 혹시 여직원 뽑는다고 광고 냈었냐? 라고 뜬금없이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럴 여유가 안 되었기에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라며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배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밤샘 작업을 마치고 자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깨우더라. 선배님은 혹시 면접 보러 온 아가씨인가? 하곤 당시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깊은 잠이 들었을 때만 그 여자가 나타나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거의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분명 어깨를 툭툭 치며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갸냘픈 목소리. 건드리는 느낌은 분명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긴 면접 보러 온 아가씨가 새벽에 올 리가 만무하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시는 선배님이었죠. 그 선배님이 나이가 40대이셨고 성격이 좀 남자다우신 분이시라 귀신이나 가위 같은 건 애들 장난이나 신체가 허약해서 보이는 헛것으로 치부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선배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분명 어제 밤새 마시고 주무신다던 선배가 안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도 있어서 약간 불안해졌었지만 거래처에 약속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던 선배님께서 차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선배님께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대충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선배님이 차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밤에 제가 퇴근하면 재빨리 저를 따라 나오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궁금증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얼마 전 그 선배 형수님의 생일날이 돼서야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말로는 당시에 그 여자가 계속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무시려고 소파에 누우면 바로 옆 아니면 발밑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잠이 들면 다시 툭툭 치며 깨우고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냐? 라고 화를 냈지만 첫 사무실인데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되잖냐라며 제가 사무실을 빼고 없는 돈에 고생할까봐 참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 사무실에서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노라며
사무실 잘 뺐다고 더 좋은 곳에 얻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점점 영악해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올라와 보면 차에서 주무시니 소파에 어제까지만 해도 잘 개어놓은 이불이 펼쳐져 있고 어떤 날은 커피포트에 물이 몽땅 없어져 있더랍니다. 그보다도 선배가 가장 놀랐었던 것. 새벽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귓가에 사람이 소근소근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물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선배가 절 이렇게 생각해주는 것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한테 그럼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 왜 차에서 주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배님이 말씀하셨죠.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깟 귀신에 쫓겨서 니네 집 가서 자냐? 여하튼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 장난 같은 일이고 그 선배가 뭔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가끔 밤샘 작업하면 그 선배가 떠오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